저는 대한건설협회 한상준입니다. 먼저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맡은 역할은 오늘 주제와는 달리, 오늘 주제는 건설 재해 진단과 해법인데, 제가 맡은 거는 건설안전 특별법안에 대한 건설업계의 의견 내지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라는 그 롤을 맡아서 그 롤에 좀 충실하게, 그러면 좀 컴팩트하게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건설안전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서 전문성 있는 그런 어떤 내용보다는 우리 업계에서 법안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순서는 결국은 이제 법안의 문제점 위주로 말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건설업에서 사망자 수가 딱 절반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건설 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 동의하는 바이고요. 다만 이제 건설안전특별법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건설업계에서는 요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감정이 격앙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대법이 제정돼서 이미 관한법 목적을 달성한 상황이고, 지금 중대법 적용 과정에서 상당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을 또 얹어버리면 건설업계는 어찌하란 말이냐. 그래서 건설업계는 건안법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격앙돼 있는 그런 감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국토부가 이제 물론 김경우 의원께서 발의하신 법안이지만 국토부가 이제 법안을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국토부가 상당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해왔고요. 저희들은 그 과정에서 상당한 또 저항을 했고, 국토부가 여기 내미는 이유 중에 한 개가 광주 학동 철거 붕괴 사고와 같은 그런 또 시민재해를 막을 수 있는 게 중대재해법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건안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미 김영배 의원께서 그 보완입법을 발의해 놓으신 상황이라서 그런 거 보완하면은 이제 충분히 풀릴 수 있는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현재도 중대법 개정안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처벌을 굉장히 강화하는 그런 법안들로만 다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안법 제정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법안 문제점을 일단 체계적인 부분에서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이 된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은 결국은 근로안전을 확보하는 법안인데 그 체계가 2단계로 돼 있죠. 법을 위반해서 사고가 나면 처벌한다. 법 위반 플러스 사고 2단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간의 시설안전 내지 건설안전은 건진법, 건산법에서는 법 위반 플러스 손괴 플러스 사고, 물론 사고가 이제 재해겠지만 그 3단계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건안법을 보면은 건안법은 현재 2단계로 돼 있습니다. 법 위반 플러스 예를 들면 사망, 그러면 처벌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법률 전문을 보시면은 39조를 보시면은 다음 같고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어쩌고 보면은 2호 위반한 발주자, 3호 위반한 설계자, 4호 위반한 시공자. 그러니까 위반해서 사망이면은 처벌하겠다. 결국은 산안법의 근로안전 체계를 이제 도입한 것이죠. 그러면은 그 수범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도대체 정부에서 어떻게 하려는 것이냐, 그런 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안 3조에 메뉴에 되어 있지만 산안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해서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라고
고용부 협의 과정에서 억지로 들어갔지만 그 법안 조문 곳곳에 산안법과 중복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처벌 조항도 당연히 그렇고 12조의 뭐 안전시설물, 15조의 안전난간, 추락 방호망 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산안법과의 중복 문제를 첫 번째 들었고요. 그 다음에 법안에서 건설 종사자는 표현을 쓰는데 건설 종사자의 과연 정체성에 대해서 국토부의 생각이 무엇인지 참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2조 정의에서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건설공사 종사자가 없어요. 원래 초안에는 있다가 뺐습니다. 국토부가 노조의 눈치를 너무 본 것이죠. 뺐고,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제2장에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 의무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하부 절 6절에 건설 종사자 의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론에서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건설 종사자를 포함시키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정의에서는 뺐단 말이죠. 이거 가지고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자꾸 피하고 결국은 이제 노조가 신경이 쓰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문제인데요. 건설공사 범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냥 치명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 건안법은 건산법에 따른 건설공사만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안법은 너무 정확하게 잘 되어 있죠. 완벽하게. 건산법에 따른 건설공사 플러스 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까지 다 건설공사로 보고 있습니다. 정의에. 그래서 보시면 건안법 2조를 보면은 건설공사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건산법에서 건설공사 뭐라고 정의하냐면 그 밑에 보시면 그 전기, 통신, 소방 등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같은 이런 건물을 짓는데 건산법에 따른 건설공사도 있고 전기공사도 하는 팀이 있고 통신공사도 하는 팀이 있고 소방공사도 하는 팀이 있는데 그럼 건안법 적용은 그 사이사이 이렇게 해서 건설공사만 이렇게 찝어서 적용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 법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결국 반쪽짜리 법안이다.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국토부에 물으면 관계부처 협의하는데 시간 걸린다. 그게 무슨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 데 대해서 저희들은 더 이제 분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려면 제대로 체계를 갖춰와라.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법안 내용상 문제점을 한 3가지 뽑았는데요. 아까 교수님께서도 발주자의 의무를 들어간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발주자의 의무를 넣으려고 애를 썼고 지금도 애를 쓰고 있는데 결국 발주자의 의무는 적정 공기, 적정 공사비 제공 의무를 명시해놨죠. 근데 이제 내용은 결국 선언적 내용이 그치고 맙니다. 뭐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 없는 내용이지만 법안이 국토의 전체 회의에 상정돼서 처음에 회의 심의를 하는데 김의국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런 행정법규에 이런 헌법과 같은 선언적 규정을 넣으면 어떡하느냐. 이거 뭐 인간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와 뭐가 다르냐. 행정법은 실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포괄적인 규정 가지고는 곤란하다. 너네들 이걸 구체화해 오지 않으면 통과시킬 수 없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내용을 봐도 정말 발주자로 하여금 적정 공기와 적정 공사비를 확보토록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업계 입장에서 볼 때 과도한 과징금 기준인데, 영업정지 가름한 과징금을 관련 업종 매출액의 3% 한도로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걸로 보일 수 있죠. 관련 업종 매출액이면은 뭐 토건업종, 건축업종, 토목업종 될 텐데, 그 밑에 당구장으로 일부 업체들 3%를 빼보니까 뭐 2천억, 뭐 1,000억, 몇천억이 나옵니다. 결국은 기업 거의 이제 망하는 수준인 것 같은데, 이거를 왜 이렇게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느냐. 저희들은 계약금액 베이스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는데, 국토부가 생각한 그 컨셉은 영업정지에 가름한 과징금이니까 영업정지를 당하면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매출액 베이스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국토부는 한 개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영업정지를 받으면 모든 게 중단되는 게 아니고 신규 수주만 중단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진행 중인 공사는 계속 한단 말이죠.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면 신규 수주 공사보다 진행 중인 공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업종 매출액 베이스로 간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니 국토부 난처한 거죠. 그런 것들 뒤늦게 알고 나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도하다는 문제제기를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문제점인데요. 근로자 재보험료입니다. 근로자 재보험은 사고가 나면 산재보험으로 커버가 불충분하니까 그 불충분한 부분을 근재보험으로 충당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다 좋은데 지금 근재보험을 의무 가입토록 해놓고 그 보험료는 이 법안에서 발주자가 절반만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표에 나와 있는 현재의 의무 가입 보험들은 전부 다 발주자가 100% 부담토록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건설공사의 원가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주자가 100% 부담하는 게 너무나 맞습니다. 그리고 타 사례도 이렇게 다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보험료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인색하게 하느냐? 도대체 건설업계에 무슨 감정이 있길래 인색하게 하느냐? 국토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100%로 해놓으면 기재부가 부담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정부 예산에 들어가는데 기재부의 눈치가 보인다는 것이죠. 그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저희들은 그게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죠.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새 정부 인수위 측에서는 현재 권한법에 대해서 좀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고, 권한법 추진 대신에 다른 걸 보완해서 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입장으로 가고 계신 건 알고 있는데, 물론 법률 제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한다고 해도 국회에서 하면 또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문제들을 좀 더 들여다보고 좀 보완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인데요.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 굉장히 많으나 시간이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건설업계는 건설안전 특별법의 제정을 반대합니다. 전면 반대하고요. 이미 건설안전 제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면은 다 동의하실 겁니다. 뭘 더 이상 제도가 필요하겠습니까? 더 이상 군더더기다, 이제는. 있는 거라도 제대로 잘 하자. 그리고 정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산안법 등 현행법을 보완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림은 좀 이제 은유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드리려는데 여기까지 하면 너무 표현이 노골적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고 이 정도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